네, 황교안 국무총리가 9번째로, 헌정사상 9번째로 권한대행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9번째라고 해도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후에 뭐 제대로 된 권한대행은 2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데, 네. 사실 권한 대행한다라고 했지 권한 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이론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면 조약 체결, 뭐 국군 통수권, 뭐 그런 헌법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뭐 새로운 정책을 뭐 위반한다라거나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대통령이 준하는 행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문제가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의 손에서 뽑혀진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냥 지금 현 정권에서 총리에서 권한 대행을 맡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총리가 했던 것처럼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선을 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황교안 총리도 아마 그때 당시 고건총리가 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지금 뭐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혼란스러운 국정을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만 가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고건 전 총리 사례로 를 갖고 매뉴얼을 갖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건 총리의 권한대 매뉴얼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 요청을 받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 63일간 청와대 방문은 딱 한 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달인답게 대국민 담화부터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거든요. 그렇죠. 그 매뉴얼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그래 갈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고건 전 총리는 행정가고요. 황교안 대행은 법률가입니다.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행정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정가는 국정 전체에 대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역할에 최대한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정부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률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어쩌면은 고건 총리보다도 더 대통령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인물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고건 전 총리는 안 했습니다. 에이, 뭘 내가 그걸 해. 대통령이 계시는데 또 와서 한 번 보고하면 되고, 앞서도 자매는 하루에 화면에 넣었습니다만은 청와대 찾아간 것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낮게 임했습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까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대목이고, 또 중요한 거는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70%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할 거다. 네. 근데 지금은 설사 복귀한다고 해본들 대통령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서 그냥 기각시킨다고 한들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청와대에 복귀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이 동력을 가지고 네. 직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세세한 문제보다는 나름대로 대통령 돌아온 이후의 국면까지도 본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대선 정국을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황교안 체제에서 대선 정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은 또는 정당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건 전 총리와는 분명히 좀 다른 행보를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저희가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던 63일 동안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조치가 정군의 경계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사실은 뭐 안보 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외교안보를 챙기면서 국민 불안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고,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도 차관급 이하 인사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는 단 한 번만 방문을 했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대신해서 전면에 나선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63일이면은 조금 빨리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기약도 사실 없는 상태고, 전국도 워낙 불안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박상병 박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건 전 총리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행정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내년 예산 다 짜져 있어요. 예. 이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어떤 국정을 발의해서 기획을 해서 뭘 한다거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본인이 정말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런 과도한 욕심을 냈다? 촛불 민심이 그냥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있죠.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고건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소야대 상황이에요. 야당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죠. 새로운 일을 꾸며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마 고건 전 총리 이상의 역할을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쩌면 청와대 단 한 번 방문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대면 보고를 안 받으시는 분인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대면 보고 이런 요청을 하겠어요? 아마 티타임 갖는 것조차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원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행사하려 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한 인사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계속 비워놓을 겁니까? 한두 달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개월, 지금 7개월, 8개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당이 양해를 해줘야 되고, 아마 야당의 양해를 구한 전제하에서 아마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종훈 박사님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정다이를 보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두고 보십시오. 안 그럴 거요. 간단치 않을 겁니다. 보입시다. 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부에도 지금 승계 순위가 있습니다. 그 승계표를 보시면은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가 1순위가 맞고요. 그리고 2순위가 유일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도 지금 거치가 불분명한 분이시고요. 그 3위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인데 여러 가지 지금 승계 순위가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지금 내각에서 상당수 부분이 지금 진퇴가 애매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인사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어제 담화나 일정을 보면은 사실 고건 전 총리의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어요. 지금 강조하는 게 국방안보, 그리고 행자부에서 치안, 그다음에 외교, 대북 제재 공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좀 강조하고 제한하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장관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헌재 재판관 2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 재판관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비워놓으면은 지금 7명, 만약에 3월 달이 넘어가서 해야 한다고 하면 7명인데 7명 전원이 다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 6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황교안 총리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해법이 되는 거는 비워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야당이나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3배수, 이번에 특검 추천하듯이 받아가지고 3배수 정도를 해서 임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허락을 받으면은, 국회의 허락을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권 부분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차기 정부가 들어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임덕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결정이나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결국 지금의 대행 체제는 굉장히 관리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국민들도 원하는 거니까 그 노선을 그냥 따라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황 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야당의 어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내각 불신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뭔가 당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표결 직전인 8일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선 들어보시죠.
황교안 총리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되는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 그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되어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내각을 흔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당분간 황교안 총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가 참 타의에 의해서 지금 이게 간운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홍원 전 총리가 그랬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물러나고 싶어도 몰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주 묘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어제 탄핵 결정 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초헌법적인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또 탄핵이 있죠. 그렇죠. 아니 탄핵이 그거밖에 아니고 없죠, 이제 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차라리 탄핵을 할 수 있으면 뭐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그럼 뭐 헌법 절차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지금 탄핵이 없습니다. 총리는 해임 건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에게 총리 해임 시켜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걸 총리가 돼버린 상태인데 스스로에게 그럼 당신 자결하세요. 이게 얘기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각 총사퇴 해버리게 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내각을 꾸리죠? 꾸릴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헌법적인 얘기, 헌법 수호하시겠다는 분들이 자꾸 초헌법적인 얘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당이 지금 그 경제부총리 자리하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자리는 역시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 에 이제 약간은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사실은 총리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권한대행 1순위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낙마할 경우를 이제 약간 생각을 해서 그 경제부총리 정도는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임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하고 합리적으로 앉아서 잘 절충을 좀 해보시라. 예,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그게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